네,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전달드리는 놓쳐선 안 될 미래 뉴스 2024년 마지막 소식 살펴보시죠. 네, 지난 12월 달에는 AI 뉴스들이 진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만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일 중요한 소식은 아무래도 오픈 AI사에서 O3 모델을 공개했다라는 것이죠. 풀 버전이 O3 그리고 경량화된 O1 미니가 공개가 됐는데 왜 O2가 아니라 O3냐? O2라는 영국 통신회사가 있기 때문에 이름이 겹쳐서 O3로 넘어갔다고 해요. 자, 테스트 결과를 보시게 되면 O1보다 다 늘어났습니다. 수학 경진대회에서도 정확도가 O1에 비해서 높아졌는데 한 문제 틀렸다라고 합니다. 어려운 수학 경시대회에서 GPT-4O가 정확도가 13.4였으니까 진짜 많이 높아진 거죠. 자, 근데 이번에 O3 모델 같은 경우에는요, 사용자 요구에 따라서 저, 중, 고 수준의 추론 옵션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옵션이 이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컴퓨팅 파워도 많이 쓰고 정확도도 높아지는 거죠. 또 이거는 더 어려운 수학 문제라고 합니다. 근데 원래 기존의 최고 성능의 AI들 같은 경우에는 정확도가 2%밖에 안 되는데 O3가 25.2%로 최초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라고 해요. 참고로 이 점수는 제일 고성능에서 돌려본 거라고 하고요. 박사 수준의 과학적인 질의 응답 보시게 되면 O1보다도 10%가량 향상이 됐습니다. GPT-4O는 56%였으니까 이거보다는 훨씬 높다. 자, 그리고 코딩 능력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O1에서는 점수가 1891점, 그런데 O3는 2727점으로 웬만한 사람보다도 코딩을 잘 한다고 해요. 자, O1만 하더라도 정확도가 89%였는데 그거보다 높아진 것이라고 하고요. 참고로 GPT-4O는 11%니까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난다. 제일 중요한 지표는 이거예요. 이게 ARC AGI 벤치마크라고 해서 이 AI 모델이 AGI에 얼마나 도달했냐, 그러니까 일반 지능에 얼마나 도달했냐를 평가하는 그런 벤치마크가 있거든요. 자, 근데 여기에서 최고 성능 모델이 87.5%의 정확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인간 전문가의 평균 성과가 85% 정도라고 하니까요. 인간을 넘어선 거예요. 참고로 O1 같은 경우에는 32%가 최고 성적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 테스트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더라고요. 이걸 보여주고 결과값은 이거야. 자, 그러면은 이거 다음에는 네가 뭘 해야 될까를 맞추는 거예요. 사람은 쉽게 하는데 AI는 기존에 학습된 게 없으면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처럼 더 어려운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정답 아시겠어요? 안에 있는 색깔 그 크기에 맞춰서 테두리를 더 굵게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이제는 O3 AI가 맞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층 AGI에 가까워졌다. AGI는 이미 실현이 된 거 아니냐라는 그런 평가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당장 우리가 쓸 수는 없고요. 미니 버전부터 먼저 안정성 및 보안 연구자들이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일반 사용자, 개발자 커뮤니티에 공개가 되는데 그 시기는 2025년 1월 말로 예정은 되어 있습니다. 늦춰질 수도 있겠죠. 풀 버전 O3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약간의 추가 조정 후 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좀 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일반 사용자용이라기보다는 연구, 개발, 기업 등 고성능 AI를 활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출시가 된다. 한마디로 굉장히 비싸게 출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O3 소식이었고요. 자, 이 뉴스도 상당히 재밌어요. 챗GPT가 혹시 구글의 검색 시장을 무너뜨리는 거 아니냐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실제로 조금의 비율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미국의 투자은행에서 설문조사를 해본 것인데 응답자 중에서 이제 5%가 검색할 때 구글이 아니라 챗GPT를 먼저 이용하더라라는 것이에요. 지난 6월만 하더라도 1%였는데 5배가 증가되었다고 하는데 이건 아무래도 서치 GPT 기능, 인터넷 검색 기능이 들어가면서 또 영향이 있었겠죠. 더 놀라운 소식은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 엔진 빙은 이용자가 4%밖에 안 되니까요. 빙보다도 챗GPT를 검색에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제는 진짜 검색의 시대가 아니라 질문의 시대가 점점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본 소식은 또 이겁니다. 유튜브에 AI 자동 더빙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라는 소식이에요. 자, 영상을 업로드하면은 별도의 설정 없이 자동으로 내 언어를 감지해서 다른 언어로 더빙이 되는 그런 기능이고요. 자, 유튜브 스튜디오의 언어 섹션을 통해서 더빙된 오디오, 비디오를 확인할 수가 있고 지원하는 언어는 아직 한정적이긴 합니다.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등. 근데 한국어는 현재 빠져 있어요.
자, 유튜브 측도 아직 번역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긴 하고요. 현재 정보 콘텐츠를 중점으로 둔 채널에서 사용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해외 동영상도 한국어로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고 내가 올린 영상 다른 언어로 내 목소리로 더빙이 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콘텐츠를 보시다가 이렇게 더빙된 영상 같은 경우에는 표시가 되어 있고요. 올린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고급 설정에 가셔가지고 오토 더빙 이 부분을 설정해 두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들어가 봤더니 아직까지 그 메뉴 자체가 설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확대가 되겠죠. 또 다음도 굉장히 흥미로운 소식이에요. 구글 딥마인드사에서 지니2라는 모델을 공개했는데 이건 뭐냐면은 사진, 2D 사진을 한 장 넣으면은 그거를 3차원 이미지 3개로 바꿔준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이런 이미지 하나만 올리면은 주변의 세계를 다 만들어주기 때문에 내가 방향키를 누르거나 아니면은 마우스로 둘러보면서 그 세계를 볼 수 있게끔 AI가 자동으로 완성을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심지어 이런 것도 된다고 합니다. 풍선 터뜨리기, 문 열기, 폭발물 통발사 이런 것처럼 다양한 물체의 상호작용을 모델링하기도 한다고 해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시자면은 어떤 행동의 결과를 포함하여 가상세계를 시뮬레이션에서 형성해 준다라는 겁니다. 대규모 비디오 데이터셋에서 학습을 했다라고 하고요. 객체 상호작용, 복잡한 캐릭터 애니메이션, 물리학, 그리고 다른 에이전트의 행동을 모델링하고 예측한다고 해요. 최대 1분 동안 일관된 세계를 생성하며 대부분의 예시들은 10에서 20초 동안 지속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일부를 기억했다가 다시 볼 때 정확하게 렌더링이 가능하고 자,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펼쳐지냐? 누구나 텍스트로 설명해서 만들어진 세상이 들어가가지고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구글뿐만이 아니라 월드랩스라는 곳에서도 똑같은 기술을 공개했는데요. 이제는 이렇게 AI가 내가 원하는 세상을 3D로 계속 만들어줄 수 있게 되는데 나중에 게임 제작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고요. 가상현실 산업에도 도움을 상당히 많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소식도 전달드립니다. 또 굉장히 유의미한 소식입니다. LG AI 연구원에서 암을 진단할 수 있는 AI 모델을 개발했다라는 거예요. 정확도가 86.1%다. 자, 암 예측을 이제 AI가 해준다라는 것인데 내용 살펴보시게 되면요. LG AI 연구원의 병리학 기반 모델인 엑사원 패스라는 모델이라고 해요. 암 환자의 조직병리 이미지를 안전하게 분석할 수 있다고 하고요. 유전자 검사 시간을 기존 2주에서 1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 이미지 패치를 정확하게 분류하는 데 있어 6가지 벤치마크에서 평균 86.1%의 정확도를 달성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AI가 계속 발전하면서 요즘에 의학 분야에서 이걸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 자, 그리고 구글의 AI 날씨 예측 모델이 기존의 슈퍼컴퓨터를 뛰어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해드리자면은 이건 구글 딥마인드에서 만든 건데요. 전엔 모델이 그래픽캐스트였는데 이름이 젠캐스트로 바뀌게 되었어요. 전통적인 기상 예측 시스템 슈퍼컴퓨터를 97.2%의 확률로 능가했다라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자, 효율성도 너무 좋은 게요. 하나의 구글 클라우드 TPU 버전 5를 사용해서 단 8분 만에 15일치의 예보를 생성해 준다는 거예요. 계산 효율성이 높아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기상 데이터 예측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학습을 시켰냐면은 1979년부터 2018년 기상 데이터를 학습한 다음에 그 패턴을 인식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열대성 저기압 경로 예측에서 평균 12시간 더 빠른 예보를 제공한다. 태풍이 갑자기 오더라도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비교적 낮은 해상도와 12시간 간격이라는 느린 업데이트 빈도는 앞으로의 해결 과제로 꼽고 있습니다. 또 기존 모델과의 차이로 인해서 기상학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신뢰와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또 좋은 점은 젠캐스트는 오픈소스 코드로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져다가 다양한 곳에서 적용하고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다는 부분. 깃허브에 가시면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AI 소식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만 모아봤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소식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네, 2025년 AI 트렌드를 예측한 기사들이 있어서 가져왔는데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자, 먼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블로그에 올린 글인데요. 6가지 트렌드예요. 첫 번째, 더욱 강력하고 유용해지는 AI 모델이 생겨날 것이다. AI 모델이 성능이 향상이 되어서 더 많은 작업을 더 효율적으로 수행 가능할 것이고, 추론 모델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O1이라든지 O3라든지 그런 것들이 과학, 코딩, 법률, 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이제 2025년은 추론 AI 모델의 해가 되겠죠. 자, 고품질 데이터 큐레이션 및 후속 학습을 통해서 모델 성능을 향상하게 될 것이다. 지금 고품질 데이터가 없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의견은 좀 다르네요. 자, 두 번째, 작업의 형태를 변화시키는 AI 에이전트 시대가 열린다. 이미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 AI 에이전트가 단순 작업에서 벗어나 복잡한 업무를 처리해주고 있다. 자, 실제로 포춘 500대 기업의 약 70%가요.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을 사용해서 이메일을 검토하고 팀 회의 중 메모를 하는 등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확장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기업 프로세스를 재구성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기술적 지식 없이도 코파일럿 스튜디오를 통해서 AI 에이전트를 생성할 수 있다. 말로 요구를 해서 AI 에이전트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AI 동반자가 생겨날 것이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이 정보 우선순위를 정리하고 일상 과제를 간소해 줄 것이다. 자, 코파일럿 데일리와 같은 기능으로 뉴스, 날씨 등을 요약해서 제공해 줄 것이다. AI가 정서적 지능을 향상시키며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이 더욱 자연스러워질 것이다. 감정적인 교감 역시도 가능해질 것이라는 거죠. 자, 네 번째, 자원 효율성이 향상된 AI. 워낙에 전기를 많이 잡아먹으니까요.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효율성 증가 및 지속 가능한 기술 사용이 확대될 것이다.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무탄소 에너지 및 친환경 인프라 구축에 투자를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2030년까지 탄소 중립, 물 사용 감축, 제로 웨이스트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냉각에 물 대신에 냉각판과 같은 액체 냉각 시스템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인프라 사업 역시도 성장을 하겠죠. 자, 다섯 번째, 책임 있는 AI 구축을 위한 측정 및 맞춤화. 자, AI의 위험 요소를 정의하고 평가하는 테스트를 강화할 것이고 콘텐츠 필터링 및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맞춤형 AI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할 것이다. AI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외부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한 AI를 개발할 것이다. 자, 참고로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엔비디아의 젠슨왕이 향후 몇 년 동안 환각 증세는 완벽하게 해결이 어려울지도 모른다라는 의견을 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 과학적 돌파구를 가속화하는 AI. AI가 신약 발견, 생체 분자 연구 등에서 혁신을 주도할 것이다. AI 기반 단백질 시뮬레이션 시스템으로 과거에 해결 불가능했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지속 가능한 소재 개발 및 약물 연구를 촉진하며 중요한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를 할 것이다 라는 6가지 예측을 내놨습니다. 자, 다음은 비즈니스 인사이더지의 기사인데요. 허깅 페이스의 최고 경영자 클레멘트 델랑그의 인터뷰 내용이에요. 자, 허깅 페이스는 오픈소스 AI들을 활용해서 간편하게 AI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 스타트업인데요. 이 사람의 예측도 흥미롭습니다. 첫 번째, AI와 관련해서 첫 번째 대규모 시위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AI 확산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서 첫 대규모 공공시위가 발생할 것이다. 표절 문제, AI 생성 예술 논란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논쟁을 일으킬 것이다. 너무 발전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빵 터질 것이다 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AI로 인해서 대기업의 가치가 급락할 것이다. 자, AI 기술의 발전이 일부 대기업의 핵심 기술이나 사업 가치를 무효화하며 시장 가치가 절반 이상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대기업이 먹었던 걸 AI가 대신해버리기 때문에 이걸 뭐에 비유했냐면 스트리밍이 DVD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유사할 것이라는 겁니다. DVD방 진짜 다 사라졌죠. 산업 자체가 죽었는데 그런 일이 대기업에 펼쳐진다? 어떤 분야일까요? 세 번째, 개인용 AI 로봇들이 보급이 될 것이다. 2025년에. 자, 2025년에는 약 10만 대 이상의 개인용 AI 로봇이 사전 주문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10만 대니까 그렇게 많은 수치는 아니죠. 일론 머스크의 옵티머스 로봇 배송 가능성까지도 언급을 하고 있고요.
초기 가격은 약 2만에서 3만 달러로 대중화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차 한 대 값인데 실제로는 그렇게 쓸모가 없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 참고로 실제로 중국 유니트리사의 휴머노이드 로봇 G1이 곧 판매될 예정이기 때문에 중국산 로봇부터 아마 판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예측은 AI 경쟁에서 중국이 우위를 점할 수가 있다. 특히나 어떤 분야냐면 오픈소스 분야에서. 그럼 이 사람이 뭘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알리바바의 QN2라는 모델이 지금 허깅페이스 LLM 리더보드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겁니다. 메타의 라마,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이3를 제치고 1위로 이걸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더라. 오픈소스 분야에서 중국이 우위를 점할 수도 있다. 자, 다섯 번째, 생물학과 화학에서의 AI 돌파구를 예상했습니다. 생물학과 화학에서 큰 혁신을 가져올 것 같다, 내년에. 특히나 구글의 딥마인드 그 알파폴드가 단백질 구조 예측으로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지 않았냐. 자, AI 설계 약물이 몇 년 내에 임상시험에 들어갈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AI로 인한 경제 및 고용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AI의 경제적 고용 성장 가능성이 드러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허깅페이스 플랫폼의 AI 개발자 수가 1,5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모델을 이용해서 다양한 서비스 제품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개발해 줄 사람들이 많이 고용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흥미로운 예측글을 보셨는데요. 2025년에는 AI와 관련해서 또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네, 구글과 삼성전자가 혼합현실 XR에 재도전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안드로이드 XR 플랫폼이 이제 출시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구글과 삼성은 이 분야에 있어서 실패를 거듭했었죠. 이 제품들이 다 폐기가 되어 버렸으니까요. 자, 다음 제품으로 이제 출시가 될 건 뭐냐면은 바로 삼성전자의 XR 헤드셋 무한 프로젝트입니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XR 플랫폼으로 구동될 첫 번째 기기가 삼성전자에서 개발이 되는 거고요. 자, 시연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착용한 모습은 저런 모습이라고 하고요. 카메라로 찍은 영상을 눈앞에 디스플레이로 보여줘서 현실 세계와 가상의 물체를 섞는 방식입니다. 유튜브에서 360도 영상을 클릭한 다음에 보다 생생하게 VR 영상을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몰입형 지도를 더 생생하게 볼 수도 있게 되는 것이고, 자, 이 장소 어디냐라고 물어보면은 구글 지도를 열어가지고 장소와 평점도 보여주고요. 유튜브 볼 때 아주 유용하겠죠? XR 플랫폼에 맞는 저러한 UI 구조가 생겨날 것이고, 구글 TV도 당연히 저 안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유튜브라든지 이런 구글 TV 콘텐츠 감상할 때 상당히 좋을 것 같고, 구글 포토 역시도 2D 이미지를 3D로 볼 수 있는 기능, 그리고 크롬캐스트 창을 이렇게 여러 개 띄워둬서 볼 수 있는 그런 기능도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애플에서 공개했던 다양한 기능들이 여기에 탑재가 되는 거고요. 자세히 살펴보시게 되면은 XR 헤드셋은 안드로이드 XR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시작점이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시작점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아무래도 나중에 나올 다른 폼 팩터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 XR 헤드셋은 하루 종일 착용하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무거우면 안 되니까 독립형 배터리백을 따로 착용하는 방식이라고 해요. 자, 이 삼성의 무한 프로젝트 제품은 2025년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많이 팔 생각은 없겠죠. 왜냐면 메타 퀘스트라든지 애플의 비전 프로가 실패한 것을 봤기 때문에 앞으로의 제품 시작점으로 봐야지 옳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프로젝트 앞으로의 방향도 나와 있어요. 처음에는 비디오 방식을 이용해서 시스루 헤드셋을 만들어낼 것이다. 디스플레이로 보는 거예요. 다음은 옵티컬 시스루. 그러니까 보는 것들을 그냥 시야에서 디스플레이 없이 바로 볼 수 있게끔. 다음은 AR 글래스인데 조금 더 두꺼운 형태, 나중에는 진짜 안경처럼 얇은 형태로 만들어 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단 비디오 시스루부터 연구를 하면서 나중에 그 기술을 이용해서 조그맣게 만들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AR 글래스에 대한 프로토타입도 만들어졌는데요. 보시게 되면 안경테가 꽤나 두껍죠. 자, 근데 이거는 삼성에서 만든 건지 아닌지는 몰라요. 근데 이걸 착용하면 이런 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앞에 조그맣게 저렇게 정보 표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장소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도 가능하고, 가자고 하면은 지도를 보여주니까 너무 편리하겠죠?
한국어 식당 간판을 보더라도 메뉴판을 보더라도 바로바로 번역을 해주고요. 상대방의 이야기 바로 통번역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언어 장벽이 무너지는 거죠. 한번 보시죠. 안녕하세요. 무엇을 주문하시겠습니까? 비포고기. 네, 16불입니다. 아, 그리고 현금만 받습니다. 자, 그리고 두 손 자유롭게 AI에게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선반 어떻게 설치해야 돼? 라고 물어보면 알려주고 잠깐 내가 수평기 어디에 뒀지? 라고 하면은 얘가 이제 봤던 것들을 기억해주고 있기 때문에 화분 옆에 있습니다 라고 알려줘서 저렇게 가져와서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AI 시대는 이런 AI 글래스가 필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면서 지금 구글과 삼성에서도 뛰어든 것이죠. 근데 이게 새로운 것은 아닌 것이 메타에서 이미 오라이언이라고 해가지고 프로토타입을 이미 공개를 했었죠. 안경테가 두껍고 아직까지 뭐 배터리 성능이라든지 개선해야 될 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비용이 너무 비싸서 팔 계획은 없다라는 거. 자, 그리고 또 삼성전자에서 또 준비하고 있는 것이 AR 글래스, 메타 레이벤 글래스와 비슷한 걸 또 판매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디스플레이는 없고요. 정보 표시는 안 돼요. 대신에 카메라, 마이크, 스피커가 여기에 달려있는 제품. 메타 레이벤과 똑같은 거예요. 자, 이걸 착용하게 되면은 이거 가지고 뭐 만들 수 있어? 주차 위치 기억해. 나 주차 어디에 해놨더라? 이런 것들을 손 자유롭게 명령해서 우리 일상에서 이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이 안경만 쓰고 있으면은 외국어 통번역이 바로바로 되는 이 기능. 벌써 메타 글래스에 이 기능이 들어가고 있죠.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메타 레이벤처럼 누구와 콜라보를 하면 좋을까?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젠틀몬스터와 같은 한국 안경 브랜드와 하면 너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일단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삼성 로고가 박혀있는 안경 제품을 젊은 세대들이 사겠냐라는 것이죠. 특히나 안경이라는 것은 패션의 요소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삼성이란 브랜드가 여기 들어가면 위험한데 그럼 어떤 브랜드와 협업을 해야 될까? 젠틀몬스터는 진짜 세계에서도 인기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너무나 멋진 디자인을 많이 선보이고 있는 힙한 디자인의 브랜드이기 때문에 여기와 콜라보하게 되면은 꽤나 젊은 사람들도 반응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잘못하면 아재들만 착용하게 되는 그런 제품이 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안드로이드 XR 과연 잘 될 것인가? 정리해 보자면요. 안드로이드 생태계 이용자들에게는 흥미로운 제품이 되겠죠. 애플 생태계에 벗어난 사람들에게는 구글 지도, 이머시브 뷰, 평점, 서클 투 서치, 제미나이 등 구글의 다양한 기능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건 장점이 되겠고요. 제일 큰 장점은 아무래도 유튜브 감상이 편리해질 수 있다는 거. 지하철이나 그런 데서도 유튜브를 아주 편하게 볼 수 있다라면은 사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이게 메타 애플보다 뒤늦은 행보이다 보니까 전혀 신선하지 않다라는 거. 자, 뒤늦게 너무 뒷북을 치고 있는 느낌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의 제품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제미나이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구글에. 아니, 챗GPT 유저들이 지금 대부분인데 제미나이 사용을 위해서 안드로이드 XR 제품을 과연 구매할까? 혹시 지금 오픈 AI에서 제작하고 있는 AI 웨어러블을 오히려 더 선호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AI 발달로 인해서 다시 시작된 XR 헤드셋 경쟁. 과연 승자는 누가 될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네, 지난 12월에 정말 큰 소식 중에 하나는 구글의 양자 컴퓨터 칩 윌로우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성과가 상당했죠. 제일 놀라운 점은 이거예요. 계산 속도가 진짜 양자 컴퓨터답게 너무너무 빠르다. 기존 슈퍼컴퓨터가 10의 25승년이 걸리는 계산을 5분 만에 해냈다는 겁니다. 10의 25승년은 우주의 나이 138억 년을 훨씬 뛰어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주의 시간을 뛰어넘는 속도를 보여줄 수 있는가? 자, 그래서 이게 평행 우주에서 동시에 계산이 이루어지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다중 우주론, 그거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나오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양자 컴퓨터는 왜 이렇게 빠르냐? 기존의 컴퓨터는 비트가 0이나 1, 둘 중에 하나의 상태만을 갖게 되는데 양자 컴퓨터는 Q비트라고 해서 0이나 1일 뿐만이 아니라 그 중첩의 상태까지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병렬 처리가 훨씬 더 빨라져서 계산이 빨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양자 상태, 중첩 상태를 유지하려면은 온도가 엄청나게 낮아져야 돼요. 칩은 여기 있는 거고 나머지가 그래서 다 냉각기이거든요. 이렇게 양자 상태를 유지하는 시간을 coherence time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윌로우 칩 같은 경우에는 그 유지 시간이 5배가 길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 정보를 유지하면서 계산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 그러면 또 뭐가 좋아진 것이냐? 오류가 확 줄어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계산의 오류가. 이게 거의 30년 동안 양자 컴퓨터의 기본 장애물 중 하나가 신뢰성이었다고 하는데 윌로우에서는 큐비트를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오류가 줄어들고 시스템이 더 양자화되더라라는 것을 증명해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양자 오류 정정 이론에서 1990년대부터 제시가 되었던 오류치 목표치에 실제로 도달을 했다고 해요. 자, 그럼 앞으로는 뭐가 남아있는 것인가? 갈 길이 멀기는 하더라고요. 앞으로의 로드맵이 공개가 되어 있는데, 자, 이정표 1을 보시게 되면 이건 2019년에 달성이 된 건데요. 슈퍼컴퓨터가 수천일 걸리는 걸 몇 분 만에 해내서 화제가 됐었죠. 자, 이정표 2는 이번에 공개가 된 겁니다. 양자 오류 정정 구현이 성공이 됐다. 그래서 논리적 큐빗 오류율이 1%대로 떨어지게 된 사건이 펼쳐진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이정표 3단계는 뭐냐면요. 오래 지속되는 논리적인 큐비트를 만드는 것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오류율이 0.001%까지 낮아질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논리적 큐비트로 양자 게이트를 만드는 것이라고 해요. 양자 게이트는 양자 컴퓨터가 실제로 문제를 풀기 위해 사용하는 기본 연산 단위라고 합니다. 자, 다음 5번째는 규모를 확장하는 거예요. 양자 컴퓨터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이 마일드스톤 5번째라고 합니다. 오류율은 똑같아요. 마지막 6번째는 뭐냐면은 대규모 오류 정정 양자 컴퓨터. 기존 컴퓨터로 아예 할 수 없었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뭐가 가능해지는가? 기존 슈퍼컴퓨터로 불가능했던 사실상 풀기 불가능했던 문제에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의약품 개발에서는 신약 후보 물질의 분자 상호작용을 정확하고 빠르게 시뮬레이션할 수 있고 배터리에서는 에너지 저장 장치의 원자 단위 특성을 계산하여 효율성 및 내구성이 개선이 되고 핵융합 연구나 고성능 소재 개발 등의 혁신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당연히 AI 계산 능력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조합하면 괜찮나? 이렇게 조합하면 괜찮나? 그런 것들 뚝딱 해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다 보면은 깨기 어렵다, 해킹하기 어렵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었던 블록체인도 무의미화되는 것은 아니냐. 암호를 확 풀어버리니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더 버지에 이제 구글의 연구원이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요. 깨트릴 수 없다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내용은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게 한국어로 되면 이렇게 된 것이고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구글은 이 컴퓨팅 성능을 105개의 물리적 큐비트만 생산을 지금은 했는데요. 이거를 암호를 해독하는 데 사용하려면 수백만 개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암호를 깨려면 앞으로 10년은 더 걸릴 것이다. 그러면 이거 10년 뒤에는 된다는 이야기인가? 아니, 그런데 10년 뒤에도 그 비싼 이런 양자 컴퓨터를 몇 대나 만들 수 있고 누가 가질 수가 있겠어요? 아니, 불법적으로 이용하려고 이 비싼 컴퓨터를 가질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해킹이 되려면은 몇십 년 이상은 지나야지 가능해질 것이다 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양자 컴퓨터가 계속해서 발달을 하고 있는데요. 미래의 변화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일단 초기에는 이 양자 컴퓨터의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불법적으로 쓸 사람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살아생전에 이 상용화가 된다면은 좋은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양자 컴퓨터를 진짜로 만든 국가가 만들어졌다는 걸 미리 공개 안 하고 세계의 암호들을 암암리에 미리 이렇게 풀어버리는 그런 시도를 할 수도 있을 텐데 이게 나중에 밝혀지면 난리가 나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댓글로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24년 12월에 자율주행 자동차 뉴스 놀랍습니다. 이 소식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제너럴 모터스 GM이 자율주행 그 산하 서비스죠. 크루즈를 위한 자원 지급을 삭감한다. 로봇택시 계획을 취소한다라는 기사가 12월 10일에 전해졌어요. 내용 보시자면은 GM은 더 이상 크루즈와 로봇택시 서비스에 투자를 안 한다.
지금 GM이 크루즈의 지분 90%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요. 자, GM이 로보택시 차량을 배치하고 유지 보수하는 것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GM이 8년 동안 100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그거 그냥 날리겠다는 거예요. 더 돈을 들이느니. 자, GM이 자동차를 제작하고 판매하는 제조업체의 핵심 사업에 동떨어져 있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하고요. 또 사건들이 많았죠. 길막을 한다든지 뺑소니로 치인 여성을 이 자율주행 크루즈가 끌고 간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실내에도 문제가 생겨났다. 근데 이 기술이 슈퍼크루즈 기술을 정교하는 데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GM은 일부 도로에서 완전히 자율주행할 수 있는 레벨 4 차량을 일반인에게 판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크루즈에 사용됐던 그런 기술들을 우리가 탈 수 있는 일반 자동차에 녹여내는데 앞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충격적인 소식이요. 손절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또 구글의 자회사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경쟁사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니까 더욱더 확장하는 분위기예요. 일본에 이 웨이모 테스트 차량을 보낸다고 합니다. 도쿄는 이제 좌측 통행이잖아요. 그런 것과 복잡한 도시 환경을 이해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 목적이라고 하고요. 초기에는 수동 운전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건데 나중에는 자율주행 테스트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해요. 약 25대의 차량이 도쿄로 발송이 되면서 이제 2025년 초부터 돌아다닐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이 웨이모가 일본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출시하겠다 확정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른 회사와 제휴를 맺어가지고 뭐 로보콜 택시라든지 그런 쪽으로 쓰일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웨이모 같은 경우는 현재 미국에서 약 700대의 로보택시를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 중국 역시도 여전히 확장을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로보택시 회사들이 비틀거리는 가운데 중국의 로보택시 차량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라는 기사입니다. 자, 포니 AI는 2025년까지 현대 약 250대인 로보택시를 1000대 이상으로 늘릴 계획. 야, 우리는 이 정도 되지도 않는데. 현재 차량당 하루 평균 15회 운행을 하고 있는데 주간 약 26,000건의 탑승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해요. 벌써. 베이징, 광저우, 상하이, 선전과 같은 도시에서 서비스 지역을 확장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저렴한 전기차, 느슨한 규제 환경,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중국의 빠른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바이두 같은 경우에는 차량 한 대당 비용을 약 3만 달러로 낮추는 작업 역시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앞으로 완전 자율 택시라든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이 판을 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하지만 여전히 승자는 테슬라라는 의견이 많죠. 이 기사가 뭐였냐? 2022년에 테슬라 차량의 레이더 센서에 초음파 센서도 다 빼고 이제 카메라만으로 자율주행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다라는 기사예요. 그게 2022년. 이 당시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아니 라이다라든지 각종 비싼 것들 덕지덕지 다 붙여 넣더라도 안전하지 않은데 카메라만으로 이게 가능할 것이냐. 그런데 가능하다라는 점이 너무나 놀랍죠. 지금 테슬라의 FSD 자율주행 기능 버전들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버전 13세대 버전까지 나와 있는데 요게 성능이 엄청나다라고 하죠. 지금 X 계정에 올라오고 있는 후기들을 보시게 되면 대부분이 찬양 일색이에요. 자, 1시간 넘게 주행하는 동안 단 한 번의 개입이나 이탈 없이 문제를 해결했다. 또 다른 사용자 올린 거 보시게 되면은 자, 주차장에서 주차 지점까지 31분 동안 단 한 번의 이탈이나 개입 없이 주행했다. 얼마나 매끄러운지 모르겠다. 자, 그리고 응급차가 지나가더라도 자연스럽게 비켜주더라. 자, 사람보다도 운전을 잘한다라는 후기 영상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완벽한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쓰레기다. 차 박을 뻔했어요. 라고 해서 아직까지도 완벽하진 않다라는 거. 하지만 이 정도까지 발전을 하고 있는 걸 보다 보면은 야, 이거 내년, 내후년엔 진짜 완벽해질 수 있겠는데? 그래서 테슬라에서 2025년에 로보택시를 출시하겠다라는 계획이 현실이 진짜 이번에는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자율주행계에서 승자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자, 과연 미래 로보택시 사업, 그리고 자율주행 사업의 승자는 누구일까요? 우리나라 위에 붙어있는 중국 잘 나가고 있고 일본에는 웨이모가 돌아다니고 테슬라 FSD 중국, 유럽에 확장되는데 한국은 발표도 없고 한국은 굉장히 뒤처지고 있지 않나라는 불안감도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2024년 마지막 미래 뉴스들 전달드렸고요. 저는 내년에 또 2025년에 놀라운 소식들, 중요한 소식들을 묶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 네이버닷컴 이메일로 연락주세요.